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자 박 PD, 김 PD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프닝은 이제 더 이상 네, 길어질 수가 길게 하지 말죠. 얼른 손쌤 만나서 네. 거속시, 거시속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거속시, 속력 관련 문제 유형을 볼 텐데 인적성 공부하시는 분들이 속력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알면서 근데 어렵기도 하고 이거를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파트거든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오긴 했는데 그쵸? 네. 공식 보신 적 있고 문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한 몇 년 되셨을까요? 그때 아이스크림 500원 하던 시절이니까요. 문제 풀이 시간은 동일하게 1분으로 가볼 거고 1분 시간 내에 문제를 읽는 것부터 해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까지 또는 찍는 것도 실력일 수 있기 때문에 찍는 것까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볼게요. 강물에서 배가 움직이는 이 상황에 대한 세팅 참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 속력 문제에서. 그렇죠. 그래서 강물 속력을 묻거나 또는 뭐 배 속력 묻거나 이런 이제 형식의 문제인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거리가 40km예요. 그렇죠? 총 길이가. 네. 강물의 속력과 배 속력 두 가지가 개입이 돼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시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속력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있어요. 속력의 감속과 가속의 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식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답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볼게요. 그러면 거리 40km. 자, 한 번은 올라갈 때 4시간이 걸렸대요. 자, 거리하고 시간 나오면 뭐를 구할 수 있죠? 그 상황에 대한 속력을 구할 수 있죠. 그죠? 40km에 4시간이면 이걸로 속력 하나 구할까요? 속력 얼마 나올까요? 40km 4시간이면 속력은 10.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짚고 갈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기본적인 공식이 있어요. 아마 T자라고 써서 공식을 암기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T자 써서 기억나세요? 거속시 적을 때 위에 뭐를 적죠? 거리를 적죠. 자, 그 다음 이쪽이랑 이쪽 속력과 시간은 뭐 바꿔 적어도 상관이 없죠. 이 속력과 시간은 바꿔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나란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위치가 그냥 공식이 되어버렸던 그런 세 가지가 합쳐진 이제 공식의 형태인데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요. 시간 4분의 거리 40이니까 속력은 여기서 10이 나오는 거 뭐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내려올 때는 그보다 2배가 더 빨랐대요. 2배가 빨라지면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그쵸. 그럼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40km에 몇 시간 걸린 거죠, 김 PD님? 2시간. 2시간이겠죠. 그쵸. 2시간. 그러면 40km 2시간 갖고 여기도 속력 구할 수 있겠죠. 속력 얼마인가요, 박 PD님? 20입니다. 그쵸, 20이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속력이 감속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이 나온 것은 두 속력의 차의 값을 구한 거예요. 내려올 때는 속력이 가속된다고 했죠. 그럼 내려올 때는 속력이 합의 값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푼다면 이렇게 나와요. 10과 20. 그러면 배의 속력은 중간에 있는 15. 강물 속력은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위아래 차이 5. 강물 속력은 5. 답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바로 풀죠. 4시간 10, 2시간 20, 배 15, 강물 5, 20초 컷. 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보통 해설지에 있는 식을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보통 강물과 배 속력을 문자 처리해요. X하고 Y 처리할 때 무조건 뭘 하셔야 되냐면 더 빠른 속력값을 앞쪽 문자 두셔야 돼요. XY의 X, A, B의 A. 보통 이 문제는 거리 갖고 식을 많이 세우는 편이에요. 물론 다른 걸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거리로 식을 세우는 이유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시간 달라지죠. 속력도 바뀌죠. 근데 뭐만 똑같죠? 거리만 똑같죠. 그래서 거리 40km라는 것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거리로 식을 많이 세우는 편이거든요. 올라갈 때를 볼게요. 올라갈 때는 속력이 차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배가 x이고 강물이 y일 때 강물이 방해를 하는 만큼 이렇게 속력이 줄어서 올라가요. 그때 속력 이만큼인데 시간 몇 시간? 4시간.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뭐가 나오죠? 거리.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그 거리가 40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식이에요. 내려와 볼까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두 속력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X하고 Y가 더하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더 빨라진 속력으로 했더니 2배 빨라져서 시간은 절반으로 아까 우리 얼마라고 했었죠? 2시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2시간 되는데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도 거리는 얼마인가요? 40, 그렇죠. 이게 주로 이제 해설지에 있는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양변 4로 나눌 수 있죠. 4로. 나누면 여기 얼마 남죠? 10 그렇죠. X 마이너스 Y가 그래서 얼마다? 10이다라고 우리가 아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두 속력의 차는 10. 자, 양변 2로 나눌까요? 이렇게 나눴더니 X 플러스 Y는 얼마?
20. 20, 그쵸? 해서 우리 아까 두 속력의 합은 20이 나오겠다라고도 알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방정식을 살짝 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잠깐 와도 될까요? 저렇게. 한번 적을게요. x 마이너스 y가 지금 10이 나왔고요. 왼쪽에 x 플러스 y가 20이 나왔어요. 자, 이것을 두 식을 더하면 뭐로 없앨 수 있죠? 김파님? 답스트리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 의욕 좋아요. 저 더하면 y를 없앨 수 있죠. 마이너스 y 플러스 y 없앨 수 있고 그러면 x는 얼마 남죠? 박PD님? 2x 2x는 30 계속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x는 15 그쵸. 자, 두 식을 더해서 나누기 2 했더니 x가 나오죠. 자, 두 식을 더해서 나누기 2 했더니 x가 나왔어요. 이 말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것은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럼 15가 배의 속력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니까 평균값이 둘 중에서 더 빠른 속력과 앞에 있는 문자값을 구하는 거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y 플러스 y 앞뒤 간격만큼 두고 있는 것. 그만큼이 나머지 하나의 속력, 즉 여기서 강មួយ속력을 구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 더 가볼까요? 제가 준비한 그 다음 문제는 이 유형과는 조금 다른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다양하게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원 수리한 영상에서도. 도전. 도전? 네. 오케이. 자, 1분 시간 또 드릴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게 실제 기출문제 유형이에요. 평균 속력 문제가 뭐 한동안 그래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두 지점 A, B를 A하고 B 지점이 있는 겁니다. 갈 때는 속력 60으로, 올 때는 속력 40으로 이렇게 왕복을 한 거죠. 왕복이 뭔지 아시잖아요.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네. 그렇죠. 이렇게 갈 때는 60으로, 올 때는 40으로 왕복을 했는데 그러면 왕복할 때까지 이동하는 평균 속력을 구하면 60을 갔다가 40으로 갔다. 그런데 그때 평균 속력을 하나로 나타내면 그게 얼마가 될 것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60, 40, 그렇죠. 평균이면 50이 될 것 같죠. 네. 근데 평균 속력은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셨어요. 속력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에 대한 시간과 거리를 통틀어서 속력을 한번 구하시는 거예요. 전체 걸린 시간과 전체 이동 거리 갖고 속력을 한번 따로 이렇게 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이제 이동을 해요. 갔다가 이제 오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뭔가 시간도 구하려고 하기에는 거리가 정보가 없잖아요. 제일 편하게 보시는 것은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적당한 거리를 내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A부터 B까지 거리를 얼마로 가정하면 이 문제가 풀이가 편할까요? 60과 40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120 120 좋아요. 예,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A부터 B까지 거리를 120km로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120 말고 난 240이 좋다. 뭐든 상관없어요. 나누기 편한 것을 그냥 가정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결됩니다. 그럼 거리가 120이에요. 갈 때는 속력이 60이었대요. 갈 때 60. 그럼 갈 때 걸린 시간은 김 PD님 속력 60, 거리 120. 갈 때 걸린 시간은 두 시간. 그쵸? 네. 두 시간. 2시간이요. 2시간이에요. 계산하고 있었어요. 네, 2시간. 자, 거리 120, 속력은 40으로 올 때 걸린 시간은 박PD님? 3시간 3시간. 자,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한 것이 이 상황에서 전체 걸린 시간이에요. 2시간 갔다가 3시간 오는 것까지. 자, 그럼 걸린 시간 분해. 이렇게 가요. 걸린 시간 분해. 갈 때 120, 올 때 120, 총 이동 거리는 김 PD님? 120 갔다가 120 왔으니까 총 이동 거리는 240. 그렇죠. 좋습니다. 이게 문제의 식이 됩니다. 총 5시간 동안 240을 간 것이다. 그럼 평균적으로 속력 그러면 5분의 240 나누기 하면 박 PD님 48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48 이게 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답이 돼요. 3번. 이렇게 해결합니다. 평균 속력은. 그래서 제일 편한 것은 이렇게 거리를 가정하시는 게 제일 편한 문제인데 간혹 가다가 속력이 뭐 수영을 한다, 자전거 탄다라고 해서 속력이 그냥 점 단위로 나올 때가 있어요. 갈 때는 2.8, 올 때는 1.6. 그러면 뭐 평균 속력은 이렇게 해버리면 거리를 뭔가 설정하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공식을 하나를 써요. 예전에 통계 파트에서 배우셨던 평균의 종류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 드리면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이 어렴풋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 다 더하고 나누기 n분의라고 하는 것을 평균보다 정확한 말로 뭐라고 할까요? 산술 평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산술 평균. 산술 평균 맞아요. 이제 이게 기본 평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수로 해서 구하는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물론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근데 조화 평균을 검색을 해보면 거기 예시로 평균 속력을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라도 그 공식을 한 번쯤 암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두 개 나왔을 때 A 플러스 B분의
E, A, B라고 하는 것이 조합에 대한 공식이 되겠고요. 여기다 갖다 하나씩 넣으시면 이게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과정이 돼요. 넣어볼까요? 그냥 A 하나, B 하나, 60, 40 하나 갖다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 60, 하나 40, 뭐 자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앞뒤 바뀌어도요. 2 곱하기 60 곱하기 40 한 것이 평균 속력을 구하는 식이 돼요. 문제에서 얘기했던 속력 두 개 갖다 넣는 거고요. 이렇게 그냥 답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풀어보면 뭐가 나올까요? 100분의 그죠? 100분의 4,800 4,800에서 48이 나오겠죠. 그렇죠? 진짜 쉬운 거였네요. 기적이다. 오늘 속력 문제 일단 두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문제, 이형 대표적인 문제예요. 한번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또 질문 받을 거 있을까요? 아, 맞네요. 질문이. 네. 닉네임 염라 좋은거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모듈형, 피듈형, 피셋형에서 수리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아, 이건 이제 공기업도 준비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모듈형, 그리고 피듈형, 피셋형. 난이도의 차이라기보다 유형의 차이인 거거든요. 모듈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리에서는 딱히 그 유형을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암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모듈형 문제라고 해요. 보통 이제 지식형 문제라고 많이 하거든요. 수리는 암기 과목은 아니었죠. 근데 암기 과목이 있었죠. 뭐 윤리나 또는 뭐 사회나 한국사 이런 것들. 그런 암기 과목 형태로 출제가 되는 것이 모듈형 문제 유형이에요. 수리의 모듈형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수리 모듈형은 요게 공식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기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수리는 공식 암기 형태를 모듈 쪽으로 좀 보는 편이라서 이런 문제를 모듈형 쪽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피듈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이거는 이제 그 신조어거든요. 피스탯형과 모듈형이 둘 다 나오는 기업을 피듈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응용 수리 문제 유형이나 또는 자료 해석의 복잡한 문제까지 같이 나온 것이 이제 피듈형 문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스탯형은 정말로 자료 해석만, 표, 그래프, 증감률, 비율, 평균 계산 엄청 복잡한 거. 그것을 이제 피셋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난이도의 차이라기보다 출제 유형 자체의 좀 차이를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게 더 맞죠. 닉네임 삼성 붙고 싶다 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삼성 지사 이번 수리 난이도 어땠는지 총평해 주세요. 궁금합니다. 아, 이번 수리 난이도 이번에 근데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 거 혹시 아세요, 두 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네, 계세요. 이제 네. 뭐 코로나 이런 이제 시기성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처음 이제 그 시행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고 수리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시험지를 받아서 거기다 막 쓰면서 이게 푸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특별하진 않았어요. 근데 풀이하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원래 그냥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한꺼번에 다 동시에 시행이 되기가 어려웠어요. 감독관들이 다 모니터로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토, 일, 주말에 오전반, 오후반, 그 다음날 오전반, 오후반 총 4회로 나눠서 봤었거든요. 4회 간의 문제 구성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모든 유형이 거의 다 나왔고요. 왜 문제를 4세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G세 문제 유형이 아닌 기존에 이전에 나왔었던 사트일 때 그 시기의 문제까지도 모두 나와버려서 난이도가 그렇게 뭐 다르진 않지만 유형이 너무 구석진 것까지 다 나왔다. 이제 요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료 해석은 이전과 특별히 다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응용 수리 파트가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까지 좀 출제가 된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공부 범위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어졌어요. 만약 이렇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오늘 그래서 중요한 이제 속력 파트 유형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소원 수리하면 질문은 계속됩니다. 그쵸? 예, 네. 계속 질문 받을 거니까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또 여기 넣어놓고 나서 제가 이제 누적하는 질문 계속 받을 거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